안녕하세요. 건강한 하루 라디오를 진행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한승재입니다. 저는 올해로 의료진 경력 40년째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도 어떻게 매일 활기차게 진료할 수 있는지 아세요? 바로 몇 년 전 식초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깨달은 후부터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몸이 무겁고 피로감이 자주 느껴지시나요? 소화도 잘 안 되고 혈압이나 혈당 수치도 신경 쓰이시죠? 그래서 건강 정보를 찾아보다가 식초가 좋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식초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지난 40여 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식초를 챙겨 드시는 분들 중에 오히려 소화기 질환이나 대사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요즘 인기 있는 식초 다이어트나 디톡스에는 정말 심각한 함정이 숨어 있어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환자 사례들을 통해 식초 섭취 시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방법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모르고 계속 드시면 건강해지려던 노력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5번째로 위험한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중년층에서도 인기 있는 식초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그림이 작년 봄에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58세 정수연 여사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정 여사는 친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식초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매일 아침 공복에 농축 식초 원액을 물 반 컵에 섞어서 마시는 방법이었죠. 처음 한 달간은 체중이 조금씩 빠지는 것 같아서 기뻐하셨대요. 그런데 2번째 달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속이 자주 쓰리고 명치 부분이 아프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다이어트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드셨답니다. 3번째 달에 들어서자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전혀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물을 마셔도 위가 아프다고 하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정 여사의 위산 분비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 있었습니다. 고농도 식초를 장기간 섭취하면서 위산의 산도 조절 능력이 망가진 거예요. 위벽도 상당히 손상되어 있었고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 몸의 위는 자체적으로 산도를 조절하는 정교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계속 강한 산성 물질이 들어오면 이 시스템이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마치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있는 방에 계속 히터를 틀어놓는 것과 같아요. 정 여사는 제가 즉시 식초 섭취를 중단하고 위장 보호 치료를 받으라고 말씀드린 후 점차 회복되셨어요. 하지만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까지는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식초 다이어트 방법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체중 감량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들이 넘쳐나면서 많은 분들이 무분별하게 따라하고 계세요. 실제로 식초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고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건강을 해칠 위험이 훨씬 큽니다. 정 여사처럼 위장 장애가 생기면 오히려 영양 흡수가 제대로 안 되어서 건강한 체중 감량과는 거리가 멀어져요. 또 다른 문제는 고농도 식초를 장기간 섭취하면 전해질 불균형이 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칼륨 수치가 떨어지거나 나트륨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근육 약화나 심장 리듬 이상까지 생길 수 있어서 정말 위험합니다. 식초로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시다면 절대 고농도로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식사와 함께 소량씩만 사용하세요. 무엇보다 체중 감량은 식이 조절과 운동을 통한 건강한 방법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4번째로 위험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혈압약과 함께 식초를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해요. 지난해 겨울 응급실에서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73세 임광석 어르신이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지셨다는 내용이었죠. 급하게 달려가 보니 혈압이 평소보다 현저히 낮게 측정되고 있었어요. 임 어르신은 고혈압으로 10여 년간 약물 치료를 받고 계셨는데 몇 달 전부터 혈압에 좋다는 흑초를 매일 저녁 약 복용 후 1시간 뒤에 드시고 계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혈압 수치가 더 안정적으로 나와서 기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시작됐어요. 혈압약의 효과가 식초와 함께 작용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강하게 나타난 거예요. 특히 추운 날씨에는 혈관이 수축하면서 약물의 농도가 더 높아질 수 있거든요. 더 심각한 건 임 어르신이 평소보다 많은 양의 식초를 드시던 날이었다는 점이에요. 그날 유독 혈압이 높게 나와서 식초를 2배로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결과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뇌에 혈액 공급이 부족해진 거였습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혈압약과 함께 작용하면 예상보다 훨씬 강한 혈압 강화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혈압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어서 더욱 위험해요. 임 어르신은 다행히 빠른 응급처치로 회복하셨지만 이후에는 식초 섭취를 완전히 중단하셨어요. 혈압약만으로도 충분히 조절되고 있거든요. 이런 사례가 임 어르신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실제로 혈압약과 식초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응급실 내원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겨울철에 더 자주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식초를 천연식품이니까 약과 함께 먹어도 안전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천연이라고 해서 다 안전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농도나 양을 조절하기 어려워서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주의점은 이뇨제를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식초의 칼륨 함량이 높아서 이뇨제와 함께 섭취하면 전해질 불균형이 심해질 수 있거든요. 특히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혈압약뿐만 아니라 당뇨약, 혈액순환 개선제, 심지어 일반 의약품인 소화제와도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약을 드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식초 섭취 전에 반드시 약사나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식초를 드세요. 그리고 혈압 측정을 더 자주 해서 수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계절이 바뀔 때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에는 더욱 신경 쓰셔야 해요. 세 번째로 위험한 방법입니다. 많은 건강 프로그램에서 아침 공복에 식초수를 마시는 것을 권하는데 이건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2달 전에 제 진료실에 오신 64세 김영미 여사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김 여사는 혈당 관리를 위해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사과 식초를 미지근한 물에 타서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인터넷에서 본 정보를 따라한 거였죠. 처음 몇 주간은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못하셨어요. 오히려 아침에 더 개운한 느낌도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나면서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나타난 증상은 아침마다 속이 쓰리고 메스꺼운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면 유독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혈당에 좋다고 하니까 계속 마셨다고 해요. 두 번째 달에 들어서면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밤에 잠들기 전까지도 속이 쓰리고 심지어 새벽에 속 쓰림 때문에 잠이 깨는 일이 생겼어요. 제산제를 복용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김 여사의 위 점막이 상당히 자극받은 상태였어요. 특히 위의 하부 부분에 염증 반응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산성 물질이 유입되면서 위벽 보호막이 손상된 거였어요. 우리 위는 밤사이 휴식을 취하면서 손상된 부분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아침마다 강한 자극이 가해지면 이런 회복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마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계속 건드리는 것과 같아요. 김 여사는 제가 아침 공복 식초 섭취를 중단하고 위 보호 치료를 받으라고 말씀드린 후 점차 회복되셨어요. 지금은 식사 후에만 아주 소량씩 식초를 드시고 계세요. 이런 공복 식초 섭취의 위험성은 나이가 들수록 더 커져요. 고령자일수록 위벽이 얇아지고 회복 능력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같은 양의 식초라도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손상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복에 이것저것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건강에 좋다고 하면 새벽부터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공복 상태의 위는 정말 예민해요.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아침 공복에 식초를 드시고 바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되면 위산 역류가 더 심해질 수 있고 운동 중에 속이 메스껍거나 어지러울 수 있어요. 실제로 김 여사도 처음에는 식초를 마시고 나서 산책을 나가셨는데 점점 운동할 때 속이 불편해서 운동량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건강해지려고 한 일이 오히려 전체적인 건강 관리에 방해가 된 셈이죠. 아침에 뭔가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차라리 미지근한 물 한 잔이나 따뜻한 차 한 잔이 훨씬 좋아요. 위를 부드럽게 깨워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공복에 식초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충분히 희석해서 소량만 드세요. 그리고 바로 아침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몸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피시고 조금이라도 불편하시면 즉시 중단하세요. 두 번째로 위험한 방법입니다. 요즘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초, 음료나 농축액을 건강보조제처럼 장기간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난 가을에 제게 온 70세 박재순 어르신의 사례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박 어르신은 텔레비전 광고를 보고 한 유명 브랜드의 홍초 농축액을 석 달째 매일 복용하고 계셨어요. 혈액순환과 피로회복에 좋다는 광고 문구를 보고 시작하신 거였죠. 처음 한 달간은 컨디션이 좋아진 것 같다고 만족해 하셨어요.
아침에 더 개운하고 활력도 생기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 달부터 조금씩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나타난 증상은 치아 민감성이었어요. 찬물을 마시거나 단 음식을 먹을 때 치아가 시리고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나이 때문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석 달째에 들어서면서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소화불량이 심해지고 속이 자주 더부룩하며 특히 식사 후에는 위에서 신물이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체중도 몇 킬로그램 빠져 있었고요. 자세히 조사해보니 박 어르신이 드시던 홍초 농축액에는 상당량의 아세트산과 각종 첨가물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권장량보다 많은 양을 드시고 계셨거든요. 하루에 2번씩 식전에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장기간 고농도 식초 제품을 복용하면 치아 범랑질이 손상되고 위장 점막에도 만성적인 자극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시판 제품들은 보존성과 맛을 위해 다양한 화학 첨가물이 들어가 있어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박 어르신은 제가 농축액 복용을 중단하고 치과 치료도 받으라고 말씀드린 후 서서히 회복되셨어요. 지금은 자연 발효한 현미 식초를 요리에만 소량 사용하고 계세요. 이런 시판 식초 제품들의 또 다른 문제점은 당분 함량이 높다는 거예요. 맛을 좋게 하기 위해 각종 감미료나 과당이 들어가 있어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홍초나 석류 식초 같은 과일 식초 제품들은 과일의 당분까지 더해져서 칼로리가 상당히 높아요. 건강해지려고 드시는 건데 오히려 체중 증가나 혈당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죠.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이런 제품들을 냉장 보관하지 않고 상온에서 오래 두시는 분들이에요. 개봉 후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하셔야 하고 유통기한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해요. 박 어르신처럼 텔레비전 광고나 인터넷 광고를 보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광고에서 말하는 효능들은 대부분 과장된 경우가 많아요. 특히 혈액순환, 피로회복, 면역력 증진 같은 표현들은 의학적으로 명확히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식초 제품을 구매하실 때는 화려한 광고보다는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제품보다는 순수한 발효 식초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시중에 판매되는 식초 제품들을 건강보조제로 복용하실 때는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권장량을 절대 초과하지 마세요. 그리고 장기간 복용보다는 필요할 때만 단기간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가장 위험한 첫 번째 방법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식초를 제한 없이 드시는 경우에요. 올해 초 정말 심각한 사례가 있었어요. 67세 이명호 어르신이 새벽에 응급실로 실려오셨는데 심한 복통과 구토 증상을 보이고 계셨어요. 가족분 말씀으로는 전날까지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이 어르신은 당뇨 진단을 받은 지 5년 정도 되셨는데 인슐린 주사를 맞기 싫어서 자연요법으로 혈당을 관리하려고 하셨어요. 그 중 하나가 매일 3번 식사 전마다 현미식초를 진하게 타서 마시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실제로 혈당 수치가 어느 정도 개선되는 것을 보고 더욱 확신을 갖게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점차 양을 늘려가기 시작했고 마지막에는 하루에 식초를 거의 반 컵 가까이 드시고 계셨어요. 문제는 식초의 혈당 강화 효과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특히 공복 상태에서 고농도로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요. 이명호 어르신도 그날 아침 평소보다 많은 양의 식초를 드신 후 심한 저혈당 상태에 빠진 거였어요. 저혈당은 당뇨 환자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이에요. 뇌에 포도당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의식장애나 경련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 어르신도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장기간 과도한 식초 섭취로 인해 위장과 식이지장에 심한 염증이 생겨 있었다는 점이에요. 이 때문에 복통과 구토 증상이 나타난 거였죠. 이 어르신은 응급처치 후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퇴원 후에는 정식으로 당뇨 치료를 시작하셨고 식초는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이명호 어르신 같은 사례가 요즘 정말 늘어나고 있어요. 당뇨 치료를 제대로 받기 싫어서 민간요법이나 자연요법에만 의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당뇨는 절대자가 치료로 해결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니에요. 특히 식초의 혈당 강화 효과는 개인차가 매우 커요. 같은 양을 먹어도 어떤 분은 별다른 변화가 없고 어떤 분은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어요. 이런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더욱 위험한 거죠. 또한 식초를 과량 섭취하면 케톤산증이라는 위험한 상태가 올 수 있어요. 이는 당뇨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합병증 중 하나입니다. 이명호 어르신도 입원 당시 케톤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당뇨 환자분들이 또 주의하셔야 할 점은 식초와 함께 다른 민간요법들을 병행하시는 경우에요.
여러 가지를 함께 하시다 보면 어떤 게 문제인지 파악하기도 어렵고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도 커져요. 실제로 이명호 어르신도 식초 외에 쓴메밀차, 돼지감자, 여주 등 혈당에 좋다는 것들을 여러 개 함께 드시고 계셨어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예상보다 훨씬 강한 혈당 강화 효과를 보인 것 같다고 추정됐어요. 당뇨는 현대의학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질환이에요. 적절한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정상인과 다름없는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의존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식초로 혈당을 조절하려고 하지 마세요.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자연요법이든 시작하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라요. 이제 안전하고 건강한 식초 활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여 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올바른 식초 사용법입니다. 먼저 기본 원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초는 음식의 맛을 내거나 요리에 사용하는 조미료로 접근하세요. 건강보조제나 치료제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 권장량은 희석된 상태로 소주잔 한 잔 정도면 충분해요. 이것도 한 번에 마시지 마시고 식사와 함께 나누어서 드세요. 절대 공복에는 드시지 마시고요. 식초를 드실 때는 반드시 충분히 희석해야 합니다. 기본 비율은 식초 1큰술에 물 8큰술 정도예요. 즉 1대8의 비율로 희석하시면 됩니다. 물의 온도는 미지근한 정도가 좋아요. 너무 뜨거우면 식초의 좋은 성분이 파괴될 수 있고 너무 차가우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희석할 때는 먼저 물을 컵에 붓고 그 다음에 식초를 넣으세요. 이렇게 해야 농도가 고르게 섞입니다. 식초를 가장 안전하고 맛있게 활용하는 방법은 역시 요리에 사용하는 거예요. 샐러드 드레싱으로 만들 때는 식초 1큰술에 올리브 오일 3큰술, 소금과 후추를 약간씩 넣어서 만드시면 됩니다. 나물을 무칠 때도 식초를 조금 넣으면 색깔도 예쁘게 유지되고 영양소 파괴도 막을 수 있어요. 시금치나 콩나물을 무칠 때 식초 1큰술 정도만 넣어도 충분합니다. 생선이나 고기를 조리할 때도 식초를 활용하면 좋아요. 비린내를 제거하고 육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거든요. 하지만 너무 많이 넣으면 맛이 쉬어져서 음식을 망칠 수 있으니까 적당량만 사용하세요. 김치를 담글 때도 식초를 조금 넣으면 발효 과정이 더 안정적으로 진행돼요. 배추 한 포기 기준으로 식초 1큰술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따라 식초 섭취 시 특별히 주의하셔야 할 점들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위궤양, 위염,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시다면 식초 섭취를 되도록 피하세요.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요. 만약 드셔야 한다면 의사와 상의 후에 아주 소량만 드시기 바랍니다.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세요. 과도한 산성식품 섭취는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식초를 드실 때는 칼슘이 풍부한 유제품과 함께 드시거나 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식초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투석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식초를 드신 후 바로 양치질하지 마세요. 산 성분이 치아 표면을 부드럽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양치질하면 범랑질이 더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최소 30분은 기다린 후에 양치하세요. 계절에 따라 식초를 다르게 활용하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봄철에는 새싹 채소와 함께 드시면 좋아요. 냉이, 달래, 쓴바귀 같은 봄나물에 식초를 살짝 넣어서 무치면 봄의 맛을 한층 더 살릴 수 있어요. 여름철에는 시원한 냉국이나 냉면에 식초를 넣으면 더위를 식히는 데 도움이 돼요. 하지만 더위로 인해 위장이 약해져 있을 때는 평소보다 적게 사용하세요. 가을철에는 과일과 함께 피클을 만들어서 드시면 좋아요. 단감이나 배를 식초에 절여서 드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맛도 좋아요. 겨울철에는 따뜻한 국물 요리에 마지막에 살짝 넣어주면 개운한 맛을 낼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끓이면 식초의 향이 날아가니까 주의하세요. 시중에서 식초를 구매하실 때는 반드시 천연 발효 식초를 선택하세요. 성분표를 보시면 양조식초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들이 좋습니다. 합성식초나 빙초산이 주성분인 제품은 피하시고 각종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가공 제품도 주의하세요. 가격이 너무 저렴한 것들은 대부분 화학적으로 만든 제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 중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식초 섭취를 피하세요.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시다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요. 두 번째,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약물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치아 건강을 위해 식초를 드신 후에는 입을 깨끗이 헹구세요. 산 성분이 치아 범랑질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바로 양치질하지는 마시고 30분 정도 기다린 후에 하세요. 네 번째, 임신하셨거나 수유 중이신 분들은 식초 섭취를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태아나 영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임신 초기에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식초를 드신 후 속이 쓰리거나 메스꺼움을 느끼시면 즉시 중단하시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가벼운 증상이라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여섯 번째,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들은 처음 드실 때 아주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식초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일곱 번째, 식초를 보관할 때는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개봉 후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요. 만약 식초를 과량 섭취해서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즉시 찬물이나 우유를 마셔서 위의 산도를 중화시키세요. 그리고 토하려고 억지로 노력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으로 가세요. 특히 입이나 목에 화상을 입었다면 얼음물로 입 안을 헹구고 즉시 응급실로 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식초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을 바로잡아 드릴게요. 첫째, 비싼 식초일수록 좋다는 생각이에요. 가격이 품질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천연 발효 과정을 거쳤는지, 첨가물이 적은지 확인하는 거예요. 둘째, 외국산 식초가 더 좋다는 편견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전통 식초들도 품질이 매우 좋아요. 오히려 우리 입맛에 더 맞을 수 있어요. 셋째, 진할수록 효과가 좋다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농도가 진하다고 해서 건강 효과가 더 좋은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부작용 위험만 커져요. 넷째, 매일 먹어야 효과가 있다는 강박이에요. 식초는 매일 드실 필요가 없어요. 필요할 때만 적당량 드시면 충분합니다. 다섯째, 공복에 먹어야 흡수가 잘 된다는 잘못된 정보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복 섭취는 매우 위험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이어트 목적의 고농도 섭취, 혈압약과의 병용, 아침 공복 섭취, 시판 제품의 장기 복용, 당뇨 관리 목적의 과량 섭취. 이 5가지 방법은 절대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초는 조미료로서 적당량만 사용하시고 반드시 충분히 희석해서 식사와 함께 드세요. 건강보조제로 생각하지 마시고 맛을 내는 용도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식초 자체는 나쁜 식품이 아니에요. 올바르게 사용하면 요리의 맛도 살리고 어느 정도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신하거나 잘못 사용하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특정 식품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생활 습관을 개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가족과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건강한 하루 라디오의 한승재 원장이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